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무임 승차론을 연상시키는 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 압박에 대해 직접 역공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한미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 승차론 연상 발언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까지 미국이 쏟아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이자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미군 주둔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50만 평에 달하는 평택 기지는 가장 첨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소요 비용 100억 달러를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각각 절반 정도씩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 분담액은 9,4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가 100% 부담한다면 1조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독일, 나토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양국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10에서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탄두 제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현지 시간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손정민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핵탄두 10개에서 20개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다고 공개했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어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를 위한 미사일을 현대화하고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도 소개했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북한이 최소 10가지 이상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며 지난해 24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북한군 열병식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2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 기술에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핵실험 이후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공개적 증거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 제조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즉시 보고받고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930여 킬로미터로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으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임 후 한국을 처음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맛있었어요. 40여 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덕담과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이브러함 링컨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 여론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당적 지지와 미 국민과 교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7일과 8일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전 이후 부산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독일 방문은 취임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7일과 8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간 정상회의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신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회담도 추진됩니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양자 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향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 공조 기반을 확충하는 정상 외교를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해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스테뎀함의 연합해상 훈련 당시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이 배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지난 일요일 남중국해 섬 인근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이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스테뎀함은 파라셀 제도와 트리튼 섬, 중국명으로 말하면 서사군도와 중젠다오 인근 약 20km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3일 중국 국방부는 우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호위함 워양함과 수첸함, 소해함 타이산함과 젠11B 전투기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는 미국 측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중국해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은 랴오닝 항모전단을 이끌고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항모전단은 다양한 종류의 구축함을 비롯해
젠15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으로 구성했는데요. 홍콩 주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에 기항하면서 홍콩 주둔군과의 교류 활동과 함정 공개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지난 4월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한 영상입니다. 미국의 매체들을 통해 지난달 27일 공개됐는데요. 얼핏 연료통으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 무기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레이저와 연동해 타깃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시험 목표에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먼 거리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표적만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때문에 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출력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1.4km 떨어진 다수의 표적을 파괴했다는 내용은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의 군사였습니다. 예, 전차나 장갑차로 원거리 목표물을 향해 사격할 때는 레이저로 거리 측정을 해야 합니다. 표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중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레이저 수신과 관련된 칩을 국산화한 업체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방산방산인 윤현수 기자입니다. 광주 국방벤처센터의 한 협약기업에서 개발한 광센서 칩입니다. 칩의 명칭은 레이저 수신기. 전차나 장갑차에 달린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핵심 부품으로 새끼 손톱 크기의 과학기술이 담겼습니다. 목표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발사된 레이저빔이 되돌아올 때 잡아내 적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산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다 수입했었고 하나 시스템에서 저희들 거를 가져가지고 지금 이제 시스템에다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차와 장갑차 등 현대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춘 장비에 도입됐습니다. 원거리 표적을 향한 명중률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방산업체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하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엔지니어로 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거는 이제 에트리라는 국제 연구기관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5년쯤 됐죠. 기술 축적이 안 돼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미래형 레이저 장비와 관련된 광센서 부품 개발에도 힘쏟고 있습니다. 유사시 적이 쏜 레이저빔을 감지해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레이저 검출기. 무인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위장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3D 라이다 체계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 중입니다. 천으로 위장을 했다 하면은 그걸 천에서 1차적으로 반사를 약한 반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밑으로 뚫고 들어간 빔이 또 그 다음 2차 세컨더리 픽으로 반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쉐입이 이제 관측이 되는데 이 쉐입으로 탱크든 사람이든 이런 걸 관측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레이저 광센서 수신기. 세계에 내놔도 전혀 손색 없는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51사단은 작전 책임 지역인 영홍면 일대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야간에 해상으로 적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감시 장비를 활용해 적을 포착한 뒤 105mm와 박격포 등을 이용함으로써 적을 경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51사단은 야간에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용한 감시 장비를 통해 적을 정확하게 관측하는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앞으로도 51사단은 월 1회의 통합상황조치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 전문 종합 미디어 기관인 국방홍보원이 4일 창설 67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이날 이붕우 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축하 메시지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국방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방홍보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이붕우 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24시간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속에 TV와 라디오, 신문 등 국방홍보원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67년과 다른 앞으로 67년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씩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 분담액은 9,4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가 100% 부담한다면 1조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독일, 나토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양국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10에서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탄도 제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현지 시간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손정민 중사가 전해드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핵탄두 10개에서 20개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다고 공개했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합참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930여 킬로미터로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으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임 후 한국을 처음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맛있었어요. 40여 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덕담과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이브러함 링컨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 여론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당적 지지와 미국민과 교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무임승차론을 연상시키는 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 압박에 대해 직접 역공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한미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인하 대위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 연상 발언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까지 미국이 쏟아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이자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미군 주둔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50만 평에 달하는 평택 기지는 가장 첨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소요 비용 100억 달러를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각각 절반 정도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어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를 위한 미사일을 현대화하고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도 소개했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북한이 최소 10가지 이상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며 지난해 24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북한군 열병식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2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 기술에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핵실험 이후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공개적 증거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 제조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즉시 보고받고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